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이지혜입니다. 총선 이후에 신규 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청약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 거래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가 크게 줄어든 반면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마곡단지 등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가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거래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른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당한 예비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 추첨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거침없는 돌직구, 날카로운 독설과 털을 찌르는 비유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는 부동산계 승부사 전은성 대표. 부동산 시장의 이면을 속속 들이들쳐내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백전백승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순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더더 반가워지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원한 돌직구로 우리 속을 뻥 뚫어주시는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전화 3414-0705번, 02 누르시고 3414-0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797-8100번, 02797-81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고요.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있는 투자 전략자분의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은성의 파워부동산, 오늘의 주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부동산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집값 하락을 경험한 학습 효과로 시장 주도층도 투자자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데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고성장기에 통용되던 부동산 상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겠죠. 자, 전은성의 파워부동산.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 상식이 깨지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고 또 은행 금리가 17, 18%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한 30년도 안 된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면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그 내용 함께 배워보시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시작하시죠. 예. 그때도 이제 은행 금리가 17, 18%다.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이 이자로 쌓이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돈이 없는 사람과의 격차가 더 커졌겠죠. 근데 지금같이 굉장히 저금리일 때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살기가 힘들어지죠. 더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기업들은 큰 돈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망해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망해가는 기업들을 큰 기업이 또 싸게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가 높아도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또 있는 사람들이 M&A 또는 흡수하기에 굉장히 쉬운 여건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 세상은 아주 공평하게 가지 않는 이상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없다. 예,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일단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늘었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그대로 있다. 자, 모델하우스는 붐비는데 뭐 경쟁률은 또 그닥 요즘에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기존 아파트 이제 그 분양권은 굉장히 좀 뭐 화랑이긴 한데요. 네. 강남권이 기존 아파트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 아파트 마포, 성동구, 노원구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고요. 전세값 치솟을수록 전세 풍기 현상 더 이제 뭐 계속 올라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죠. 네. 싼 게 빚이 떡, 자 연립 다세대 인기 이제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는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끝나면은요, 그 계속 거기에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요, 계속. 지역으로 옮기는 그 전에는 좀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주더라도 계속 지역에 자리에. 머물렀었는데 네. 뭐 학군도 요즘에 뭐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고요.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는 게 덜 하고요. 덜하죠. 네. 예전에 그 학군 타파위원회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군 탑할 필요가 없대요. 이제 평준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옮겨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학교를 버리고 옮겨가기가 좀 쉬워지는 네. 경우가 좀 생기고요. 자, 지역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는 가는데 선뜻 또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망세가 짙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자, 뭐 좋은 곳들이 계속 거래가 되는 것보다 기존에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저평가는 없지만 뭐 노원구나 마포, 성동구의 가격 상승률이 아마 서울시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자,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성북구나 이런 쪽에 아파트들 전세 비율 보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들도 꽤 있죠. 자, 집값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주거지 마련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는 연립 다세대에 대한 어떤 인기 그리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높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소득 수준 분포도가 후진국형으로 변하고 있죠. 뭐 사실은 여기 위에는 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결론은 소득 수준 분포도가 밑으로 많이 가고 이제 상위권은 점점 뭐 좀 줄어들고 있고 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어지고 결론은 최상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평수 가격 회복 및 거래 속도는 뭐 더딜 수밖에 없고요. 자, 소형 평수 평형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자, 소형 평형 평당 분양가가 대형 평형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 거래량 많고 다세대 주택도 인기를 굉장히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가격 상승 예상 지역 및 이렇게 투자 방법들 보면은요. 학군 선호도 높은 지역은 이미 소형들 한계점에 도달했고 대형 평형 움직임이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이제 대형 평수가 움직이는 곳들은 아마 강남 3구에 국한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학군과 밀접한 영향이 없는 곳은 소형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은 그냥 집을 옮기고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치일부에서 큰 평형으로 네. 가기보다는 계속 그러니까는 32평이 1억이고 만약에 24평이 9,900이면은 9,900으로 가요. 그냥 크게 사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금액이 무조건 적은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뭐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좋은 지역, 소형 평 상승 높은 지역, 대형 평형은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및 교통 여건 좋은 곳 지역들은 소형 및 다세대 위주로 가격 상승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는 선호도가 학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들은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통 여건 좀 좋은 곳들, 또 직장인 위주, 학군보다는 직장인 위주인 곳들은 소형 및 다세대 위주로 계속 접근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면은 강남 3구 쪽에서는 중대형 평형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소형과 소형 아파트가 좀 없으면은 좀 그거보다 작은 다세대 주택들 위주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부동산 시장 상식이 깨지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생각이 한번 그쪽으로 소위 꽂힌다고 하면 잘 바꿔지지가 않죠. 그런데 시장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좀 유연한 사고로 투자에 접근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고민 상담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전화 3414-0705번, 02 누르시고 3414-0705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 참여 방법 02797-8100, 02797-8100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그 일반 분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것 중에서 좀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아파트 살펴보고 계신가요? 좀 살고 있는 것이요. 일반 분양으로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예. 상도역에 있는요. 네.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하고 네. 그다음에 흑석 우타운 네. 7구역. 7구역. 예. 대림건설에서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크로 리버하임. 예.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세요. 예. 자, 일반 분양으로 비슷하고 네. 좋은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어디 좋은가 좀 알아보려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청자분이 직접 거주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거주 및 좀 이제 뭐 미래 투자도 좀 생각하고. 그래요? 거주 목적입니다. 거주 목적이요.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그 상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에. 상도동일 줄 알았습니다. 이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동작구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동작구가 낮추려면은 동작구에 사시려다가 낮추려면은 이제 관악구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 이제 좀 그 동작구에서 올리려면은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이 집이라는 게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동작구와 또 서쪽의 벽은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동작구에서는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대가 계속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뭐 그 정도만 보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예. 지금 상도역에 붙어 있는 예전에 이제 대림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하는 거고요. 다 대림만 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대림 아파트고. 예, 동작구에서 하는 것이 그 흑석동이 8구역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순위에서 밀렸고요. 8구역이요? 네, 8구역도 있습니다만. 롯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롯데캐슬이요. 롯데캐슬. 예. 그리고 거기는 좀 꺼져가지고 예. 전망이 좋질 않아서요. 분양가는 좀 싼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 이제 7구역 보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7구역하고 상도. 7구역 대림하고 이제 상도역 앞에 있는 이 대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데요. 예. 이 대림 아파트는 이 지역을 보면은요. 예. 가격을 견줄 만한 아파트가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옆에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도 붙어 있는 것 같고 LIG 건영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그 비인기 아파트들이에요. 예. 그런 데서 지금 번듯하게 이 대림 이편한 세상이 뭐 들어온다고 해봤자 뭐 주변과 어우러져 가지고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별도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타운이다 보니까는 뭐 이쪽에 뭐 동부 센트레빌이라든지 대우 아파트라든지 드롤 롯데 아파트, 동부 흑석 동부 센트레빌, 뭐 대림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제 신주거지로 거듭나는 곳이 흑석동이거든요. 당연히 투자 가치는 흑석동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부가 서초의 학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초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는 좀 이쪽에 그 서초구와 동작구 중간에 있어서 이제 서초구에 진입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이 흑석동에 머물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한
소득 수준 자체가 다른 기타 동작구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죠? 전망은 더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이 대림이 편한 세상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상도역에 붙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 도로가 숭실대역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넓은데 상도역을 지나가면서부터 여기가 병목 현상을 띠어요. 이 도로가 확 좁아듭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상도역 지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예, 장승배기 쪽으로 이 도로가 확 좁아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강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상도 터널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 상도 터널이 이쪽에 깔때기 역할이에요. 완전히 이 상도동 사람들이 다 이 상도 터널을 지나가거든요. 네, 병목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양쪽이 다 병목이죠. 네. 그러면 차량 통행이 쉽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업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남권으로 진입을 하든가 또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 또는 중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이 지금 그 상도역의 지리적인 입지는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힘들고 한강대교를 건너가기도 힘들고 뭐 여의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장승백에서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양 금액이 좀 더 높을 걸로 보여지지만은 흑석 7구역 자체가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1억 이상 네, 정도요. 흑석 7구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1억 차이 값어치 더 이상 할 걸로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롯데캐슬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8구역도. 그 주변이 다 고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전망이 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에 그렇지 않을까. 있어서는요. 좀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둘 중에 분양 받는 것 중에 제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드린 거지. 네. 분양을 받아서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둘 중에 어떤 걸 분양 받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흑석 7구역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고 현재 분양을 받는 시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 세 곳 다 분양 예정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민간 분양이 이제 조합 분양이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양이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라 그러죠. 비싸게 팔겠죠. 네. 지금 비싸게 팔아서 성공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분양권 시장이 비싸게 분양하니까 분양되고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되고 계속 분양이 돼 있건 지금 2015년 초부터 계속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 줘야지만이 내가 사는 시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추가 상승을 하겠냐라는 것은 굉장히 미지수예요, 사실. 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분양을 하는 사람이 그 이득을 보는 시장이지, 그러니까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 네. 이득의 범위가 요만큼 있으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반반씩 나눠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일단은 파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 자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렇죠? 그죠? 조선부터 해서 지금 철강, 반도체까지 중국이 지금 이렇게 넘보고 있고 좀 조금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동작구 어디 거주하고 계십니까? 상도동인데요. 상도동 어디? 상도동 이 숭실대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트. 제가 이 동작구 토백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래갖고 네. 이제 후원이 하시고. 이쪽 지역을 굉장히 좀 잘 아는데요. 조금은 한 번은 이 분양 시장 이 두 개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7구역이 더 좋은 걸로 보는데 네. 분양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급되는 데까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이 걸리잖아요. 제가 분양을 받으려고 한 것은 현재 동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요. 동양. 예. 그래서 남양으로 좀 분양을 받아볼까 운이 좋으면.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 내에서 다시 한번 분양시장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기 위해서는 실거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꼭 이 동작구 말고도 추천할 만한 지역이 아까 이제 서초구 쪽은 너무 되게 높고. 예. 예. 그 외에 뭐 위례라든지 뭐 어디 강동구 그런 아마 쪽으로 동작구에서 이전을 하신다면은요. 예. 서초로 못 가시고 이제 이전을 하신다 보면은 보통이 이제 그 성동구 쪽으로 좀 많이 가시고요. 성동. 예, 그리고 예. 마포구 쪽으로 좀 많이 가세요.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요 중간에 용산이 있겠는데 용산은 좀 많이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요 세 군데 중에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일로 넘어갈수록은 동작구랑 비슷한 데가 서초 안 되고 강남 안 되고 송파 안 되고 강동이 좀 이제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예, 보면. 강동. 예. 고덕지구 뭐. 예, 그래서 아마 넘어간다면 고덕동이 조금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조금 있어는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전망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좀 저희가 노후가 됐는데 네. 두 부부가 지금 강서구 화곡동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61평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네네. 또 제가 보기엔 그쪽 지구에 마곡 지구 이런 데가 가까워서 그쪽 지역에 큰 아파트가 없으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네. 하는 거 하고요. 네. 또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네네. 저 가재울 뉴타운의 30평형대 그 아파트를 네. 6억 중반에 사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얘가 그거 하고 또 월드컵 아파트 상암단지에 네네. 지은 지 10년이 넘는 월드컵 아파트 쪽은 값이 비슷해서 네. 새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은지 좀 오래되더라도 네네. 상암지구로 가는 게 나을지 그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두 가지를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 이 대형 평형 아파트, 일단 화곡지구에 있는 화곡 3동에 있는 아파트 매도 전망,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 따님이 거주할 아파트 좀 살펴보고 계신데 가재울 뉴타운 2단지 아파트 그리고 월드컵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매수 전망이 더 밝은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겠는데요. 전문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사례가 걸렸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이걸 보유냐 매도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상담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물 마시다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넥타이를 좀 풀렀습니다. 사례가 걸려서. 먼저 화곡동부터 화곡동 살펴보죠. 한번 볼게요. 화곡 푸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수명산을 사이로 마곡지구랑 붙어 있는데요. 이제 네. 이쪽 위쪽은 마곡지구, 이쪽은 이제 수명산 수명산 이제 SK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화곡 푸르지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이 지금 그 마곡지가 들어오면서 뭐 발산이라든지 방화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그 뭐 우장산동 이 일대가 좀 많이 상승들은 했거든요. 예. 상승들을 했는데 발산에 이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회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 직장인. 직장인인데 현재 직장인들 주축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 마곡지구에 들어갈 주축이 되는 분들은 아파트에 주축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30대 후반에서요. 네. 진짜 많이 잡으면 50대 초반일 것 같아요. 네. 네,
50대 초반. 지금 시청자분 60평대에 거주하고 계시지만은 이때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30대 50대에 대한 30대 50대 초반에 대한 가족 구성의 인원을 보면은요. 아마 4인 가족 초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녀 셋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론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평형수가 진짜 한 33평대 살면 되고 여기서 소득 수준이 더 높고 무슨 뭐 서재라도 필요하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아마 이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평형이 아마 40평대 초반 정도 아마 요 정도까지만 가족 단위 구성들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60평대 가는 거는 굉장히 면적으로서는 사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면적을 초과적으로 사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장 볼 때 막 싸다고 해서 엄청 많이 사는데 남기면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그런 거랑 똑같이 60평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관리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집을 사는 세대들에서 이 60평대는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없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없으니까는 예. 계속 가격을 낮춰봐도 손님이 없으니 계속 낮춰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네요. 60평대 가격은요. 제가 보기에는 40평대 가격과 근접할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요. 건설값도 비슷하고. 비슷하더라도 이걸 일로 가면은 필요 없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 집에서 관리비만 예. 계속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 이 사업도 아니고 어떤 고소득층도 아니고 그냥 마곡지구 회사원,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그 직장인들에 대한 그 지금 수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 인기도 없을 거고 이제 이쪽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PIR 지수, 그러니까 PIR 지수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PIR 지수가 지금 돈을 안 쓰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게 한 10에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자기 연봉 곱하기 12 정도가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 뭐 이제 마곡이 그래서 아마 8억 5천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은데요. 뭐 신규 아파트 위주로 역세권이고 직장이 붙어 있는 쪽이 이 정도 되고 아마 여기는 아마 6억대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대형 평형이라도. 한 6억 5천 뭐 지난. 그렇죠. 그것도 아마 거래가 쉽지 정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 이거는 그냥 좀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물은. 그래요.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올라가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따님이라 그랬나요? 네네. 예. 따님이 그 가재연류타운에 있는 아파트와 예.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이쪽 상암동에 뭐 직장이 있습니까? 예, 직장이 상암동이에요. 상암동이에요. 예.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암 처음에 이제 이쪽이 개발되면서 지어진 아파트고 둘 다 낙후 지역에 지어진 곳이에요. 네. 네, 이쪽은 우리가 그 뭐 난지도 개발이죠, 사실은. 그렇죠? 난지도 개발이고 이쪽은 서울시에서 가장 이제 뭐 소득 수준이 낮았다 또는 재래시장으로서 어떤 모래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쪽이 개발됐는데요. 굉장히 둘 다 이런 곳이었지만 좋아진 곳이거든요. 근데 예. 전반적인 규모나 어떤 주거의 안정성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가재울탄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이 상암동 가보면은요 조금 주거지로서는 좀 삭막해요. 왜냐면은 그냥 빌딩과 아파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 빌딩과 아파트. 근데 여기는 주거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거든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는. 네.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상암 월드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SH에서 공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SH에서 공급을 하면서 철거민들에 대한 주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 곳 중에 하나가 상암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의 양적인 공급에 가까워요. 양. 예. 근데 여기는 민간 분양이잖아요. 조합이고. 네. 이쪽은 SH가 아니라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질적인 공급에 더 가깝거든요. 네.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단지 아파트만 지어놓고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물론 좋은 것은 상암동과 붙어있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그냥 주거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은요. 네. 아마 질적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좀 더 민간 아파트가 더 우세하지 않냐.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그 어떤 지금 인기는 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여기에 네. 가장 못 들어가는 이유는 30평대 아파트가 5억대 초반이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극복하면은요, 이쪽이 더 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도 저기 그 가재울 뉴타운 쪽이 훨씬 낫겠네요. 상암동은 더 이상 발전할 건 없죠, 그렇죠? 아, 그렇죠. 상암동은 예. 다 꽉 찬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예. 상암동이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수색 역세권 개발인데 일단은 무산은 돼 있어요. 아, 네. 수색 역세권이 주변에 개발되는 것 말고는 뭐 주거적인 안정성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쪽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아유, 우세할 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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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질문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방송 끝나고 더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전문가 무료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사역 1번 출구 토마스 빌딩 4층에서 세미나 열리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 주제 월세 받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424-0705번 023424-0705번으로 사전 예약하신 이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세테크라고도 하고 절세라고도 말하는데 월세를 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 뭐 탈세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대표님?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양도 차익이 250만 원 내면은요. 네. 양도소득세 매년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에요. 250까지는 예, 250을 벌었으면 그냥 250은 빼줘요, 나라에서. 네네. 양도소득세를 안 내죠. 네. 근데 임대소득세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얼마를 벌었을 경우에 얼마를 빼주고 경비율을 인정을 해주고 네. 또 얼마까지는 남아도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큰 금액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연금 받으면서 한 요 정도 수익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나 이거 사면은 만약에 월세를 받으면 세금 내면 어쩔까 이러고 네. 이제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모르고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모르고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일 돈 많이 벌어도 세금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받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424-0705번 서울 전화 누르시고요. 3424-0705번으로 사전 예약하신 이후에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023424-0705번으로 걸려온 여러분의 실시간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제가 연수구에 있는 네. 점포주택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평에 있는 것도요. 네. 근데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내가 이걸 사면은 네. 상승 효과가 있을지, 네. 지금 시기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 연수에 있는 점포주택 그리고 부평에 있는 점포주택 어떤 게 더 매수 전망이 밝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네. 매수 시기도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질문 내용 잘 들어봤고요. 전문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고요. 네.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주소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게? 네. 아, 그럼 주소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인천광역시 연수동 예. 604에 13번지. 604에 13번지. 13번지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네. 지도로 입지 분석해 드릴게요. 네. 뭐 막골길에 갖고 어느 정도 상권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연수동에 나쁘지 않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점포주택 예. 살펴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어떤 거요? 아, 부평에 있는 거요. 네네. 네. 자세한 주소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님. 네. 부평동 네, 네. 부평동 159에 49요. 159에 49번지라고 하셨어요. 네. 역시 지도로 저희가 입지 분석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부평역 상업 인근에 지역이네요. 있네요. 일단은 상권은 부평역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금액이 부평역이 더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비싸요. 그렇죠? 예,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안정성은 부평동이 더 높은 걸로 보여져요. 역세권도 가깝고. 예, 그리고 금액이 일단 중요한데요. 네. 예, 그 연수동에 있는 건 얼마예요? 14억 5천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연수동 집이 14억 5천? 좀, 네. 보증금 얼마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보증금이요. 예. 2억 4천요. 월세는? 월세는 530. 그리고 지금 부평동은요? 부평동은요. 8천에 매매가는? 350이요. 매매가는요? 매매가는 부평동 12억이요. 12억 5천. 12억 5천. 네, 월세는? 350. 350. 보증금이 8천요? 네. 크게 우열을 가리긴 힘드네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연수동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일단은 뭐 상권이 안정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확장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안정은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네. 예, 이쪽 부평은 워낙 좀 유흥이 발달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둘 다 놓고 봤을 때 둘 다 상권이요. 2층 이상 올라가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1층에서 모든 게 거의 다 아마 모든 월세에 대해서 안정성을 1층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층 비율이 월세가 어디가 높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30만 원 중에 1층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350만 원에 대해서 1층이 얼마를 차지하느냐인데 그래서 350분의 1층 월세를 해보시고요. 네네. 1층 월세 그리고 530만 원 분의 1층 월세를 해보세요. 예? 네네. 예, 이렇게 해서 곱하기 각자 100을 하면은 1층 월세에 대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높은 쪽이 일단은 건물로서는 좀 안정성이 있어 보여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둘 다 2, 3층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빌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둘 다 월세에 대한 안정성을 택하기 위해서는 전체 월세분의 1층에 대한 월세 비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그냥 계산 방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여져요. 둘 다 상권은 큰 의미가 없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해 가십니까? 근데 땅이 부평동이 좀 작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네. 그러면은 연수동 다시 한번 볼게요. 연수동 땅값이 그러면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부평. 연수동 아까 잠깐만요. 604에 13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604에 13번지 맞습니다. 연수동 604에 13번지요. 지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입지 분석 네네. 다시 해드릴게요. 땅 자체는요. 네네. 땅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평동이 좀 더 좋은 땅이에요. 네. 땅이 비슷하다면은. 이제 이건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용적률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부평동 쪽이 좀 우세할 걸로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부평동께요. 예, 땅이 상업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옆에 거랑 묶어서 짓는다든지 나중에 뭐 새로 어떤 통합 개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또 소유자의 이득이 더 훨씬 더 높은 곳은 부평이에요. 네. 만약 평당 금액 면적 대비 평이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아마 부평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사야 할 시기인가요? 네, 시청자님. 아마 그 월세 부분은요. 네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 수익률을 논하는 것보다는요. 요 정도 금액에 그 정도만 나오면 나는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300이 나오든 500이 나오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10억 정도가 있는데 한 300 이상 나오면 내가 사는데 문제 없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은 이런 물건에 대한 소유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런 물건에 대한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리 선점하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입을 해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 금리 인상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네. 막 뭐 예전처럼 아까 우리 서두에 말했듯이 뭐 17%, 18% 이렇게 막 오르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막 5, 6%까지 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0.25%씩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시간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죠. 예. 금리에 대한 내용 네. 알려주시죠. 네. 네. 이제 금리. 자, 금리는 일단은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상금리를 더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해주는 금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죠? 1.5%. 그렇죠? 우리나라 가상금리가 한 1% 정도 돼요. 이 가상금리는 뭐냐면은 은행의 영업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은행의 영업이득. 은행이 이 정도는 받아야 은행이 굴러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0.5%였어요. 0.5%만 돼도 사실 네. 은행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는 지금 0%에서 0.5%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여기서 1% 차이 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낮출 수 있는 게 0.5%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미국이랑 우리가 지금 미국이 1.5%까지 올린다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큰 변동성을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0.5%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상금리라든지 기준금리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뭐 미국이 0.25% 올린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확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사실은 몇 해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뭐 갑자기 뭐 금리를 2%, 3%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뭘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 깊이 있는 좀 내용을 좀 파고드는 게 중요하고 너무 심리적으로 뭐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물건들도 네. 매입을 해도 뭐 크게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론되고는 있지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인천에 위치한 점포주택 이 매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이 매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고요. 또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전문가 의견 잘 참고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월세 받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죠. 월세 받으면서 또 세금은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아까 물 먹다 사례가 걸렸는데 네. 어느 정도 부을 때까지는 컵이 안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벌어도 돈 안 냅니다, 세금. 예, 그래서 그 세금 네. 안 내는 선들이 있으니까는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꼼꼼하게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023424-0705번으로 사전 예약하신 이후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